축구협회장에서 변수가 하나 등장했습니다. 바로 허정무 전 대표팀 감독이 나 축구협회장에 도전을 하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허정무 캠프에 정혜성 위원장이 합류를 했다라고 하는데, 정혜성 위원장이 입을 열면은 밝혀질 것들이 많다라는 게 우리들의 어떤 기대감인데 그거를 선거 전략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도 있지 않나. 허정무 후보가 기자회견을 하고 정혜성 위원장이 옆에서 등장해서 팔을 이렇게 돌리면서 내부 정보를 갖고 네. 그거를 칼로 쓸 수 있다. 축구협회장 선거가 내년 1월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1월 8일. 네, 1월 8일에 있고 이제 이 취임이 이제 1월 20일인가요? 그렇죠. 네, 20일인가 22일인가? 22일인가? 예, 20일. 예. 자, 그런데 이 축구협회장에서 변수가 하나 등장했습니다. 바로 허정무 전 대표팀 감독이 나 축구협회장에 도전을 하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허정무 감독 전 감독이죠. 그리고 뭐 가장 최근에는 대전 하나시티즌 이사장을 역임을 했었고, 월요일에 이제 단독 보도가 나갔고 그 이후에 허정무 전 감독이 많은 취재진들의 연락을 받고서 사실이다, 출마하려고 한다라고 했고 수일 내에 공식 선언을 하겠다고 했는데 장소 섭외 등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출마를 위한 공식 기자회견은 다음 주 월요일에 올림픽 파크텔에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자, 드디어 대항마가 나오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허정무 감독이 출마를 선언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근데 말은 많았잖아요. 나올 수도 있다. 뭐 그리고 이제 단시간에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분명히 뭐 여러 가지 준비 과정이 있었을 텐데. 제가 그 허정무 감독이 출마를 준비한다 얘기를 듣고 그 물밑에서 이제 취재를 시작한 게 한참 됐는데 그 정확한 그 시점이 기억나지 않아가지고 제가 타 유튜브 채널에 제가 출연해서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언제였나 찾아보니까 6개월 전이더라고요. 예, 그 얘기면 일단 6개월 전이면 한 뭐 5월, 6월 이때쯤이란 얘기고 네. 그 이전에 이미 작업이 시작이 됐겠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이제 비하인드를 설명을 드리면 그때 당시부터 이미 축구협회도 허정무 감독이 출마에 대해서 이제 뭔가 좀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미리미리 파악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축구협회 산하 단체장 중에 한 명이 허정무 감독을 직접 만나서 축구인들 이렇게 모이는 그런 행사에서 만나서 이제 둘이 이제 독대를 상당히 오래 했다 하면서 이제 그 상황을 이제 확인을 했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도 제가 들었었어요. 이걸 이제 바꿔서 얘기하면 결국은 허정무 감독이 지금 갑자기 내가 나와서 축구협회장을 해봐야 되겠어, 축구협회를 한번 바꿔봐야겠어라고 생각한 건 아니란 얘기예요. 오랫동안 준비를 했고 이제 어떤 그런 물밑에서의 그런 접촉 과정을 거쳐서 이제 발표를 한 것으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축구협회장 선거 이 시스템상 네. 기존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미 많이 접촉을 했고 특히나 이제 정몽규 회장 같은 경우는 이제 집권한 기간이 한 8년 오래 되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유리한 그런 구조라서 허 감독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정 회장이 뭐 문체부와의 이런 불편한 관계도 있고 네. 출마를 할지 안 할지 여부가 아주 중요한 변수가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결정을 좀 기다려왔던 것으로 저는 이제 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정 회장이 출마 여부를 이제 할 수 있는 그 마지노선이 다음 달 2일이에요. 이제 그때까지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나 출마 자격 있나요를 물어보면 그렇죠. 아마 이제 사선 출마를 하는 거고, 만약에 그걸 물어보지 않으면 이제 출마 자격 자체가 없어지는 건데 네네. 이렇게 오랫동안 빨리 결정을 하지 않고 이제 끄는 시간이 되다 보니까 사실 허정무 감독 입장에서도 선거 운동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네. 내가 나오겠다고 얘기를 해야 사람들이 내 말에 관심을 갖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축구인을 만나기도 이제 좀 쉬워지는 면이 있으니까 고심 끝에 일단 정 회장 출마와 상관없이 먼저 발표를 하자로 전략을 수정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K리그님 말씀처럼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지금 제임스 제이님이 뭐 함 회장님이 뒷배 뭐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거는 아마 하나금융그룹의 함영주 회장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저거는 아마 잘못된 정보일 겁니다.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허정무 전 감독이 이제 대전 하나시티즌 이사장을 할 때 물론 이제 함영주 회장하고도 관계가 있었지만 사실 그때는 이제 김정태 전 회장하고 관계가 좋았었고요. 네네. 예, 함영주 회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굳이 뭐 뒷배라는 표현도 제가 볼 때는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굳이 뒤에서 좀 이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경제적
재정적인 힘이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뭐 김정태 전 오히려 회장이나 전 사람이다. 함 회장이 근데 아니라. 전 회장님이 과연 어떤 힘을 실어줄지는 그건 또 물음표긴 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 부분에 약간 좀 들은 게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오. 뒷배라는 표현 자체가 약간 이상하긴 한데 어쨌거나 허정무 감독이 선거에 들어가는 뭐 비용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지원을 얘기하시는 거라면 예, 모 회사가 한 곳이 있습니다. 지금 제 레이더에 포착된 곳이 그게 하나은행은 아니고 네. 예, 뭔가 다른 기업이긴 한데 어쨌거나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걸로 알고 있고요. 그냥 그런 부분까지 다 이제 허정무 감독이 이제 다 감안을 해서 내가 선거를 나갈 때 이러이러한 실탄을 가지고 싸울 수 있겠다라는 그런 결론까지 내려놓고 출마 선언을 한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내가 출마하고 싶어도 뭐 이제 조직이 있어야죠. 최소한 자기를 지지하는. 네. 그리고 뭐 돈도 필요하죠. 사람을 쓰기 위한 돈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냥 나 하겠어요 하면 나도 한다 그러지 그러면. 네, 나도 혼자 공탁금이 5천만 원인가? 그렇죠. 예. 그렇죠. 돈도 걸어야 되고 네. 그리고 그것도 이제 득표율 20% 미만이면 아마 못 받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축구계 그 허정무 감독하고 이제 오래 꾸준히 교류하면서 이른바 측근이라고 불리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이번에 대규모로 이 허정무 캠프에 이른바 참여해서 지금 물밑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리고 사실 지금 허정무 감독님 말고도 이제 출마를 고민했던 분들, 네. 그리고 고민하다가 나는 이번엔 안 되겠다 하고 철회하신 분들을 돕던 분들 중에 지금 허정무 캠프로 이동해서 활발하게 활동을 시작하신 분들도 좀 있어요. 약간 이쪽으로도 이제 갈아탔군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금 뭔가 이제 사람들이 좀 모여지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지금 여기 보니까 희영님 허정무 사단에 정혜성 위원장 있다고 하던데 네. 이거 쓰셨는데 요 얘기가 지금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허정무 캠프에 정혜성 위원장이 전 국가대표 선임위원장이 합류를 했다라고 하는데, 두 분은 원래 돈독한 사이예요. 허정무 감독의 오른팔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축구인들 중에 100명의 99명은 정혜성이라고 답을 할 정도로 이전에 대표팀 갔을 때도 항상 수석 코치 역할을 했었었고, 남아공 월드컵 때도 역시 수석 코치로서 보좌를 했었고, 다만 중간에 좀 두 분이 소원해진 시기는 있었어요. 그렇죠. 예, 있었죠. 근데 그것도 한 3년 전에 해소하고 다시 돈독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화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정혜성 위원장이 불과 6개월 전까지만 해도 대한축구협회에서 감독 선임이라는 중책을 책임졌던 인물이고, 네. 지금 정몽규 회장이 정치적으로 가장 많은 비판을 받는 지점이 결국 감독 선임에 있어서의 불투명성, 불공정성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혜성 위원장이 입을 열면은 밝혀질 것들이 많다라는 게 우리들의 어떤 기대감인데, 그렇다면은 허정무 캠프에서 정혜성 위원장이 지금 합류를 했다고 하면은 그거를 선거 전략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도 있지 않나. 아주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도 있어요. 뭐 네, 일종의 어떤 수위의 발언이 나오냐에 따라서. 일종의 내가 양심 고백을 하겠다. 왜 이 문제가 이렇게 됐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몽규 회장이 어떤 뭐 잘못된 선택이나 결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이렇게 되면은 아마 분위기가 또 급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의 판세 자체는 정몽규 회장이 출마를 한다라고 했을 때 송지훈 기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파악하고 있기로는 지금 뭐 6.5 대 3.5 혹은 7 대 3 이 정도로 이제 도전자가 많이 불리한 상황이지만, 네. 그런 좀 뭐 파격적인 발언이나 새로운 정보가 나오면은 흐름이 또 바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요. 지금 희영님께서 축협 사태 책임은 정혜성 위원인 것 같은데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죠. 근데 지금 두 기자분이 지적해 주신 대로 오히려 이 사람이 내부 정보를 갖고 그거를 칼로 쓸 수 있다. 물론 이제 본인도 다치겠지만 하지만 승리를 갖고 오는 칼이겠죠. 이렇게 할 수 있죠. 허정무 후보가 기자회견을 하고 정혜성 위원장이 옆에서 등장해서 팔을 이렇게 돌리면서 근데 참고로 그 정혜성 위원장님의 어떤 캐릭터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정말 쓸데없는 얘기 안 하시는 분이에요. 진중한 분이거든요. 네네. 사실은 지난번에 국회 현안 질의에 참석하셨을 때도 그때도
그 의원들로부터 아니 왜 자꾸 축구협회 감싸십니까? 뭐 의도는 알겠지만 지금 그렇게 감싸시면 본인만 더 이렇게 다치십니다. 이렇게 걱정을 해줄 정도로 사실은 하고 싶은 얘기가 정말 많았지만 그냥 참고 딱 정말 표면적인 얘기만 했을 정도잖아요. 네. 그런 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허정무 캠프에 들어가서 선거운동 하는데 실은 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그 말의 무게감이 상당히 있을 것 그렇죠. 같다는 그런 느낌. 진짜 내부자 고백이죠.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200여 명의 대의원 선거에서 표가 뭐 랜덤으로 이제 컴퓨터로 통해 가지고 랜덤 지정이 된다고 하지만 결국 대부분은 축구인 출신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분들의 마음에 굉장한 파장이 일 수도 있고요. 네.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허정무 캠프에서 핵무기 버튼을 하나 이제 보유하게 됐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또 달리 말하면 지금 허정무 캠프에서 이렇게 축구인들의 어떤 이 세들을 좀 모아야 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불필요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도 합류했어? 아니 이 사람은 왜 거기 가서 있는 거야?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좀 문제 소지가 있는 축구인들도 지금 캠프에 모여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반대로 이거는 뭐 정몽규 회장이 출마한다거나 혹은 다른 후보가 나왔을 때 그들이 또 공격할 수 있는 그렇죠. 입장이 될 수가 있겠죠. 뭐 안 좋게 바라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구태들도 또 모여 있구나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는 거고. 네. 희영님께서 몸이 안 좋아서 그만두신다고 했는데 그 사이 건강을 찾으셨나 보다고. 정혜성 위원. 몸이 안 좋으셨죠? 실제로 아, 실제로 안 좋았어요? 예, 실제로 안 좋으셨고. 이건 농담하면 안 그 되겠네요. 뭐죠? 네. 마비 약간 얼굴이 좀, 이렇게 안화. 돌아가시는 예. 예. 예, 이게 뭐라 그러죠? 스트레스, 구안화사. 스트레스성 예. 구안화사가 와서 예, 실제로. 병원 치료를 오랫동안 했었고 그리고 외국도 갔다 오셨고. 근데 뭐 저 의미는 그건 것 같아요. 그만큼 위원장직을 그만둘 때 뭔가 한이 있었구나. 서운했다. 서운했구나. 예. 정몽규 최선을 회장이 다했던 그 부분에 대한 그렇게 만들었구나. 음.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허정무 감독의 출마 선언을 두고 물론 이제 사실 아는 사람은 다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 안에서 내부에서는 뭐 이제 그 축구계에서는 그리고 말이 다 돌았을 텐데 반응이 어떤지가 좀 궁금해요. 일단은 그 이 허정무 감독이 출마를 한 것은 그 정몽규 회장의 단독 출마를 피한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상당히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축구인들 중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왜 그 대항마가 안 나오냐 뭐 이런 기사들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실제로 대항마가 끝까지 안 나오고 정몽규 회장만 단독 출마를 하게 되면 사실 선거 없이 무투표 당선이 되거든요. 그 전에 3선 할 때 이미 그렇게 2선, 당선이- 3선, 예. 3선, 3선 다 그래요. 그렇게 다 이렇게 했는데 일단 그 상황은 허정무 감독이 나옴으로 해서 이제 깨졌습니다. 어떤 그래서 선거의 흥행으로만 본다면 그렇죠. 네네. 어쨌거나 좀 선거를 재밌게 해야 됐다. 되고 정몽규 회장이 무투표 당선되는 그런 상황 자체는 시나리오는 사라진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의미가 있는데 일단 그 허정무 감독을 또 축구인들 중에서 좋아하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으니까 네. 극호와 그렇지. 극불호로 좀 나눠지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허정무 감독은 약간 중간지대가 없고 진짜 좋아요. 아 정말 별로야. 약간 이렇게 나누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게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그런 상황이라 허정무 감독 진짜 좋아요 하는 그 분들을 잘 규합을 하고 그리고 그동안 뭔가 이제 어떤 이유로 해서 허정무 감독에 대해서 뭔가 좀 이렇게 딱 좋지 않은 감정이 있는 분들을 잘 설득할 수 있느냐의 그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죠. 그리고 이 1대1의 대결은 또 아닐 것 같습니다. 양자 구도가 아니에요. 예, 제가 지금 들은 바에 따르면 곧 출마 선언합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한 두 분 정도 계세요. 둘이나 더 있다고요? 네, 두 분 정도 계신데 후보가 2명 더 늘어난다고요? 한 분은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여야로 구분해서 얘기한다면 극야, 극야에 해당하는 분이 한 명 있고 자, 지금 열을 정몽규로 봤을 때, 네, 그러니까 열을 정몽규 회장으로 봤을 때 네. 극야에 해당하는 분이 지금 한 분 출마를 준비하고 계시고요. 우리 구독자분들 혹시나 아시면 한번 올려보세요. 제가 맞으면 맞다고 할 수도 있어요. 진짜로. 예. 그리고 여야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중도파 중에 한 분도 마지막 결심만 남겨놓은 상태. 근데 그렇게 되면은 다자 구도가 되는데 어쨌든 허정무 전 감독은 이걸로 선언을 해서 야가 된 거고. 그렇죠. 근데 그 야가 또 나오신다고 그쪽보다 하면은 더 야가 나온다. 표가 좀 깎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나요? 제가 지난주에 대한체육회장 선거 얘기도 했잖아요. 네. 이기흥 회장의 대항마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기흥 회장이 웃는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도 똑같습니다. 정몽규 시대를 끝내겠다고 외치고 나오는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결국은 정몽규 회장에게 유리해지는 아이러니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출마를 결심하고 있는 분들이 추가로 더 나오게 된다면 네. 그분들 사이에서 어떤 방식으로의 단일화가 이루어지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빅텐트가 네. 이루어져야 되는군요. 특히나 표를 좀 상대적으로 많이 받을 수 있는 분들 사이에서 단일화가 돼야 돼요. 자, 지금 계속해서 지금 댓글 올라오고 있습니다. 신문선 이명웅. 오, 이명웅? 이명웅 오면 난 당선이지. 나도 찍고 싶은데 네. 이명웅. 이명웅 당선이죠. 가사. 가사면 박문성. 박정무 씨 누구죠? 박정무 씨. 박정무 네, 저분은 이제 넥슨에서 FC 아. 온라인 파트 그런 네, 의미에서의 문장. 뭔가 네. 리더십을 보여주신 분. 네. 신문선 중도파면 이영도인가? 이영표인가? 이영표인가? 저 참. 네. 그 이영표 해설위원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기사에서 한 줄 언급도 됐었잖아요. 제가 요거 때문에 오늘 방송 오기 전에 통화를 했거든요. 네. 절대 아니랍니다. 절대 아니다. 본인은- 절대 아니라고 이거 기회가 있으면 널리 알려주세요. 라고 음, 강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이영표는 아니고. 자, 저 중에 답이 있겠죠? 있나요? 있기도 있네요. 나이 힌트는 만 70세 이하여야 되니까. 네. 그렇지, 그렇지. 저기 다 70세 이하시겠네. 네, 그렇죠. 70대 이하입니다. 네. 자, 어떤 후보? 근데 근데 우리 구독자분들이 네. 이 축구계 사정에 대해서 되게 잘 알고 계시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거론됐던 분들이 많이 나와요, 이름이. 그래 실제로 거론됐던 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진짜로? 여권에서든 야권에서든 네. 이 사람을 한번 내세울 수 있지 않을까를 고민했던 명단이 좀 많이 나오는데요. 네. 근데 사실은 정몽규 회장이 삼선 12년을 재임하면서 야권이 거의 씨가 말랐거든요. 지리멸렬이에요, 지리멸렬. 네, 지리멸렬. 초토화가 됐었습니다. 사실은 정몽규 회장 이전만 해도 뭐 김호, 조강래 뭐 이런 분들이 야권을 형성하면서 굉장히 견제를 했었는데 네. 그분들도 이제 좀 연세가 드시고 각자 이제 다른 영역의 부분에 집중을 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서 또 다른 또 야권에 있던 인물들은 또 사라졌고 그렇게 되는 분위기인데 어쨌든 저는 이번 선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약간 그래도 야권의 부활 이런 게 발생을 하면서 정몽규 회장과 이제 기존 세력에 대한 견제는 좀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그래야 들더라고요. 건강해지죠. 네. 토마스님께서 박지성 한국 축구 돌렸으면 좋겠다. 최근에 정몽규 까면서 얘기한 거 출마 선언인 줄 알았는데 박지성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거의 눈 SD님이 거의 뭐 극야 신문선, 예 신문선 한 명은 신문선임 뭐 확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네요. 근데 손지우 기자가 보시기에 아까 그 2명 정도 더 출마 선언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거의 확정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두 분은 다 일단 출마 선언까지는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주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이제 좀 다른 얘기인데 네네네. 어쨌거나 나오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힐 분들은 두 분 정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바뀌어야 된다라는 이 대의에 반응하는 인물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반가운 일이라고 봐요. 네. 예, 환영할 부분이고 그렇죠. 특히 허정무 전 감독 같은 경우에 본인이 그 얘기했잖아요. 축구인은 뭐 하냐는 말에 자극을 받았다. 예, 좀 한국 축구의 미래도 걱정이 되고 축구인들의 자존심도 다시 살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출마하게 됐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저는 뭐 그거는 굉장히 멋진 본인의 사명 표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우려되는 건 그거죠. 어쨌든 좀 기울어진 운동장 상황에서 이 반대되는 후보들이 나와가지고 다시 운동장을 딱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자칫 이게 정몽규 회장 봐라 선거를 했는데도 정몽규가 이겼어 이게 돼버리면은 이게 또 심각하게 할 말이 없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그 일반 선거가 아니라 대의원들만 하는 투표잖아요. 그렇죠. 축구계인들만 하는.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직능별 대표들, 네네네. 뭐 행정가들, 뭐 무슨 지도자들 이렇게 그 직능별로 이제 추첨을 해가지고 뽑아서 이제 투표에 참여를 하는 건데 어쨌거나 좀 우리가 이제 스킨십 마케팅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지만 스킨십 차원에서 본다면 기존에 뭐 7, 8년 이상 대한축구협회장으로서 이분들하고 서로 접촉하고 대화도 나누고 가끔씩은 밥도 먹고 했던 이분이 좀 더 친숙하게 느껴지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 서우정 기자도 얘기했지만 이른바 지금 대한축구협회가 이런 부분이 잘못했고 이걸 개선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던 축구계 야권들이 최근 몇 년 사이에는 거의 활동을 못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몽규 회장이 옳으냐 아니냐를 떠나서 일단 더 친숙하다라는 점은 네. 부인할 수 없거든요. 네. 그 부분이 선거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높고요. 그렇죠. 12년의 스킨십 때 지금 이 한 달에 아주 집중적인 스킨십 네. 무엇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인가는 이제 개인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분명히 뭐 어쨌든 정몽규 회장이 유리한 국면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뛰어난 그런 비전을 제시한다. 네. 그러니까 지금 허정무 감독 입장에서 지금 이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는 거죠. 아주 구체적이면서도 명확하고 실천할 수 있는. 한번 저랑 송지훈 기자가 그렇다면은 25일 월요일에 허정무 후보가 이런 비전 하나 던지면은 좀 흐름이 바뀔 수도 있겠다 싶은 거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는 오, 거예요. 너무 좋네요. 저는 뭐가 이런 있을까, 이거? 얘기를 저는- 해야 된다. 네. 한국축구 대한축구협회 예산 5천억씩을 열겠다. 근데 그 얘기를 정몽규 회장도 했었잖아요. 똑같은 얘기 아니야 이거? 5천억씩을 열겠다. 아 근데 그거 되면 진짜 누가 되든 뽑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요즘 최근에 많이 나오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네. 옛날에 축구협회가 뭐 돈이 없고 행정 능력이 떨어지던 시대에 사실 누가 행정을 맡기기가 좀 애매하니까 기업을 이끌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 와가지고 지금 이 단체에다 투자도 좀 해주시고 돈도 많이 가지고 이게 경영 능력도 좀 보태주세요라는 느낌으로 사실 축구뿐만 아니라 여러 종목의 단체장들이 기업 경영인들이 많이 왔었죠. 그렇죠. 근데 지금 대한축구협회는 뭐 공룡으로 성장했지 않습니까? 연 예산이 2천억이 넘어가고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축구협회가 자체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분이 오시는 거 괜찮겠다. 네. 네, 그 회장 자체가 그런 행정 능력을 가지지 않아도 되고 그런 능력을 가진 분들을 잘 발탁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이런 분이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런 부분에서 좀 저는 좀 공약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본 쪽 그 전지훈련 갔다 온 사람 얘기를 들었는데 일본 쪽 협회는 협회장과 그리고 이제 후원사의 회장이 따로 있더라고요. 거기도 대기업이 하는데 역할을 완벽하게 분리해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금전적인 그런 부분들을 책임져주는 역할과 실제로 진짜 협회를 운영하는 협회장 이 따로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데 우리도 좀 이런 걸 벤치마킹하면 좋지 않을까. 좋은 아이디어인 네. 것 같아요. 비즈니스맨 CEO, 네. 비즈니스 담당 CEO하고 축구 기능적인 부분, 대표팀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끄는 CEO하고 뭐 양분하는 것도. 그러니까 지금 축구단 자체가 이제 단장과 이제 테크니컬 디렉터로 이제 뭔가 역할을 분리하는 그 추세에 맞춰서 대한축구협회도 비슷한 느낌으로 좀 변화를 하면 상당히 경쟁력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정말. 그 만약에 그 저는 궁금해진 게 지금 허정무 감독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극야 신문선으로 지금 추천받고 있는 극야분 한 분, 그리고 중도로 분류될 수 있는 한 분, 이 세 분이 나왔는데 송지훈 기자가 생각하시기에 어떤 사람이 가장 만약 단일화를 해야 한다면 어떤 사람이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세요? 아, 지금은 아직은 알 수 없죠. 아직은 예, 알 수 없나요? 왜냐하면 그 각각에 대해서 또 이제 대중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도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일단 이 세 분은 다 축구계 안에서는 많이 알려진 분들이고요. 네. 그리고 각각의 세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음. 근데 이제 그 세력이 이제 어떤 식으로 작동하느냐는 또 봐야죠. 음.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사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결국 그 정몽규 회장이 본인이 출마하느냐 마느냐거든요. 아직까지 입장을 안 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항상 보면은 정몽규 회장은 그런 스타일이에요. 장고 끝에 악수 두는 네, 그런 타입인데. 장고하는 동안에 말을 안 해. 네. 어떤 생각인지. 네. 항상 그것도 공통점이죠. 측근들도 뭐 그를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할 정도니까. 네. 근데 계속 좀 일부 언론들을 보면 취재력이 있는 언론들이 정몽규 회장이 흔들리고 있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지금 카케부샤를 내세울 수도 있다. 그러니까요. 이제 네. 본인은 안 나오고 본인이 를 대리할 수 있는. 섭정을 할 수 있는 대리청정을 할 수 대리청정할 있는. 수 있는. 네. 제가 지난주에 그 얘기 해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나가는 걸 지금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어쨌거나 본인이 못 나가거나 스스로 그만둘 경우에 대비해서 지금 플랜 B를 만들어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최근에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그 플랜 B다라고 주장하는 분이 나타났습니다. 진짜로? 네. 그래서 정 회장이 출마를 하면 이제 이분은 뭐 당연히 역할이 없어지는 거겠지만 정 회장이 불출마를 할 경우에 대리로 선택받은 사람이 나다라고 지금 축구계에 막 얘기하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공인된 그 선언인가 아니면 근데 셀프 그냥 그 좀 위험한 얘기 아니에요? 혼자만의 상상이신가요? 그거를 아직 확인이 안 돼서 제가 지금 방송에서 말씀을 못 드리는 건데 어쨌거나 축구인들 여러분이 그분한테 이 얘기를 들었다. 이분이 플랜 B다라고 이제 스스로 얘기하는 걸 들었다는 분들이 지금 저한테 증언을 많이 해주고 계시거든요. 정치판이네 이거. 아니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런 얘기가 어디 지금 서슴지 않고 하고 다녀. 왜냐면 예. 근데 그 플랜 B로 이제 낙점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그분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자기가 선거에 나왔을 경우에 정몽규 회장의 그 세를 업을 수 있다면 네. 아까 얘기했던 그 기울어진 운동장이 위쪽에 타는 거예요, 바로.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내가 대세야라는 걸 좀 얘기하고 싶은 상황일 것 같고. 근데 이게 그 정치 논리로 보면은 뭐 효과적인 전략일지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부끄러운 이야기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서슴지 않고 한다는 게 설마 그래서 제가 댓글에 충격적인 이름이 지금 등장을 해서 설마 김은국? 그런 얘기를 막 신청한다는 게 설마 김은국에서 제가 빵 터집니다. K리그님 정말 대단하시다. 최소한의 이경규. 이경규? 축구 선수 그 장인어른이잖아요. 네. 그쵸. 축구인이나 마찬가지죠. 네. 토마스님이 아까 계속 같은 질문 해주셨는데 그 한번 질문 보면 정몽규 중징계를 문체부에서 왜 기다리고만 있나요? 재심이 요청한다고 시간 끄는데 저 질문을 계속 던져주셨거든요. 그거 답을 드리면 네. 지금 문체부에서 이제 정몽규 회장에 대한 징계를 이제 건의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문체부에서 직접 내릴 권한이 없어요. 지금 규정상으로. 그래서 그 징계 자체를 축구협회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축구협회 스포츠 공정위원회가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 공정위원회 자체가 열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징계가 언제 열릴지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 본다면 지금 뭐 문체부와 지난번에 그 정부 점검단이 하면서 뭐 그런 그 경찰 수사 의뢰, 네. 문체부에서 그때 감사하고 나서 경찰 수사 의뢰도 했잖아요. 거기서 뭔가 나오는 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더 현실적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진짜 이제 출마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혐의가 입증이 돼서 그렇죠. 그게 나온다면 이런데도 이렇게 뭐 설마 출마를 하는 그런 분위기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거 요거 말고 제가 봤을 때 문체부 감사로 인해서 축구협회 스포츠 공정위원회가 지금 작동을 해서 정몽규 회장에게 뭔가 징계를 내린다? 현실적으로 어렵다.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전해드린 내용 중에 하나는 그 정몽규 회장 출마 관련해 가지고 집안에서 엄청 반대한다고. 제가 지난번 방송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가족들이 왜 그렇게 나가서 욕 먹냐. 뭐 그렇게 좀 이렇게 많이 만류를 한다더라. 네. 오래됐습니다. 네. 사실은 삼선 출마할 때도 아들들이 결사 반대를 했다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정몽규 회장은 본인이 자서전에서도 얘기했지만 한국 축구를 걱정하고 위하는 마음은 본인이 진심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본인 대의를 위해서 내가 뭐 가족들이 반대해도 하겠다라는 식으로 삼선 나왔는데 봉사하기 위해서 이번에 사선을 앞두고는 또 가족들이 네. 걱정과 많이 반대한대요. 많이. 반대와 우려를 많이 표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요. 꼭 그 자리가 필요한 사람도 아닐 텐데. 좀 이게 저 같은 보통 사람들 서민 생각에서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꼭 그걸 해야만 하는 건지. 오래 취재하고 있는 저희들도 네.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네. 뭐 그분의 마음 속에는 뭔가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시간은 계속 흘러서 이제 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시간이 한 열흘? 오늘이 이제 21일? 열흘 정도 남았네요. 열흘 정도 남았죠. 네. 열흘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 안에 아마 정몽규 회장의 출마가 선언이 될 거, 뭐 출마를 하던 안 하던 입장 발표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사이에 아마 다음 주 중에 허정무 감독의 기자회견 이후에 나머지 두 사람도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클 것 같네요. 아마도 그렇게 될 거고요. 근데 만약에 허정무 힘을 빼고 싶으면 주말에 발표하겠지. 근데 이 입장 발표가 너무 늦어지면 네. 그러니까 주도권 싸움에서 길을 뺏기게 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정몽규, 허정무 양자구 대결 구도로 지금 축구 팬들이 많이 생각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 구도가 지나치게 오래가면 뒤늦게 나중에 누군가가 나와도 뭐야 끼어들었네 약간 그런 느낌밖에 안 돼서 약간 제3자 느낌이 되기 때문에 네. 만약에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빨리 발표를 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이건 전략적인 측면에서. 네, 뭐 진짜 건강한 경쟁 그리고 진짜 새로운 혁신적인 협회가 꾸려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K리그님 다음 주 버라이어티 하겠네요. 저도 지금 같은 생각이고 네, 정말 새로운 분 나오시고 정몽규 회장 입장 표명하고 이런 것들이 아마 다음 주쯤에 대충 다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정말 바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25일 기자회견에서 허정무 전 감독이 어떤 비전 입장, 제시. 어떤 비전과 네. 어떤 워딩과 어떤 또 이제 공격적인 선언을 할지가 궁금하네요. 아마 다음 주 금요일 날 또 여러분들 이 자리에 모시면은 그때는 또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업데이트돼서 또 다시 만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기자회견 때 네, 축구협회는 바꿔야 됩니다. 이 얘기로 결론이 나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바꾸겠다가 나와야 돼요. 반드시. 그렇죠. 예. 그러자고 우리가 지금 기자회견에 가서 취재를 하게 되는 거고 그거를 만약에 제시하지 못하면 약간 실망하는 분들이 많을 거니까 이번 주말 사이에 그동안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 거의 반년 준비를 넘게 하셨으니까 그동안에 준비한 거를 좀 제대로 엑기스를 뽑아내서
시원하게 좀 질러 주십시오. 진짜 그 옆에 네. 정혜석 위원장님 옆에서 나오시려나? 하면서 이렇게 계시다가 네. 네, 허정무의 슛 비전 2030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그렇게, 슛! 정리된 거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말씀처럼 그 밥에 그 나물만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좀 다른 그렇죠. 차별성. 그게 차별성. 진짜 네, 중요할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걸로 승부해야 돼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 무대 스포츠 플러스 힘좀 에너지